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쫑구일입니다. 저희 화장품 창업 A to Z 오늘 3편입니다. 3편. 자, 3편은 저희가 2편에서 제가 기획했던 동안침 피부 재생 프로그램 스텝 4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피부 진정, 집중 재생 케어, 수분 영양 공급, 이너 뷰티에 대한 말씀 드렸고, 체크사항부터 이제 3편을 시작할 건데, 제가 기획서를 만들어서 제조업체, 화장품 OEM 제조업체에 보냈고, 추가적으로 체크사항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당부 같은 거죠. 기본 컨셉은 위와 같고, 즉 4가지 프로그램 컨셉은 위와 같고, 핵심적인 성분들은 중요시 여기는 거, 해외의 고가 성분을 이용해도 되며, 이왕이면 특허 성분이나 어떤 임상 결과가 있는 성분, 땡땡땡 자체 특허 성분들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이거 땡땡땡은 이제 그 회사, 제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신용보증기금 같은 단체가 있는데 반대로 기술보증기금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제조업체들은 보통 신용보증기금, 우리가 흔히 신보라고 얘기하는데, 신보보다 기보에서 돈을 많이 좀 이렇게 융통하는 편이에요. 기보에서 융통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인증이나 특허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 그 성분 자체가 효과가 있냐 없냐는 둘째치고, 특허 자료 자체를 상세 페이지에 좀 마케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을 컨셉으로 넣어주는 것도 좋죠. 두 번째 체크사항으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을 퀄리티 있게 만들 생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구려 제품으로 만들 생각이 없다. 나는 고가 제품으로 만들어서 고가 제품으로 판매할 생각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자체가 좋아야 된다. 그거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고, 제품의 품질 및 성분들의 퀄리티를 잘 세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뭐냐면, 화장품을 만들 때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충진비라고 얘기합니다. 충진비.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는 거는 아웃박스, 박스, 종이로 된 박스, 그 다음 그 안에 케이스, 플라스틱으로 된 케이스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그러니까 화장품, 우리가 몸에 바르는,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충진비라고 얘기하는 게 그 마지막에 얘기했던 화장품 원료 자체 충진비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번에 퀄리티 있게 만들 생각이다. 이 얘기는 충진비 고려하지 말고 좋게 기획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원가가 높아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는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요. 아, 얘가 좀 충진비를 비싸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구나 라고 알아들으니까, 추가로 스텝 1, 2, 3는 한 번에 사용해야 되니까 서로의 발림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텝 1을 발랐는데 피부가 이미 너무 막 흥건해졌어. 너무 흥건한데, 두 번째는 침크림인데 약간 그래도 매트한 느낌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스텝을 바르고 나서 얼굴이 흥건한 상태에서 스텝 2를 발랐는데 뻑뻑하면 이게 좀 밸런스가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스텝 1, 2, 3는 따로따로 바를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사용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서로의 그 발림성을 고려해달라. 이게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했던 체크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피드백이 샘플이 왔어요. 미세층 크림에 샘플이 왔고, 이제 제품 저희가 스텝 1, 2, 3, 4에 대한 샘플이 왔는데, 샘플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주느냐에 대한 예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적은 거고, 저는 샘플 피드백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샘플 피드백의 정답은 아닙니다. 침의 함량이 낮은 건지, 바르면 미세침이 있다고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 물론 고객들은 설명을 보고 구매할 테니 인지하고 바르겠지만,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 크림이 미세침 크림이야. 이 안에 침이 들어있어. 너 이런 크림 본 적 있어? 안에 침이 들어있다고. 그리고 바르면, 그러니까 인지하잖아요. 아, 이 안에 침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바르면 그런 거 같아.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드는데, 만약에 에디한테 제가 그 크림을 주면서 미세침이 들어있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준 다음에, 야, 발라봐. 그러면 에디가 이걸 발랐을 때, 야, 이 크림 어떤 거 같아? 그러면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이 있는 듯 말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미세침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바르면 약간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냥 바르면 모를 정도로 그 자극이 조금 약한 것 같다. 수치적으로 10단계가 있고 5단계로 해주세요 라면 서로 정확할 텐데,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불쾌함을 줄 만큼 따끔거리면 안 되지만 확연하게 느끼면서 불쾌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침이 느껴지면 좋을 것 같다. 이게 미세침 크림이라고 아는 사람이 발라도 아, 침이 있구나. 근데 미세침 크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발라도 이거 뭔가 보통 크림이랑은 좀 다른데? 뭔가 약간 피부가 따끔한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침의 함량을 좀 조절해줘라. 이런 피드백을 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사용해도 관계가 없을 정도로
자극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뭐 유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통 화장품 피드백 많이 할 때는 이런 피드백을 많이 합니다. 뭐 점성이 뭐 너무 매트하다, 너무 뻑뻑하다, 혹은 너무 묽다, 뭐 이런 어떤 유분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다. 이런 일반적인 이런 피드백은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뭐 미세층 크림 첫 발림성은 괜찮은데 바르고 나면 피부가 좀 마른다는 느낌이 든다. 유분감이 좀 더 넣어달라. 이런 피드백은 굉장히 일반적인 피드백이고, 백탁 현상이 생긴다. 이거는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백탁이라는 건 보통 선크림을 발랐을 때 얼굴이 약간 하얗게 뜨는 그런 것들을 백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탁은 뭐 티타늄이나 징크 옥사이드 같은 선크림 성분을 넣었을 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사에서 제조한 미백 제품인 ABC가 백탁 현상이 약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전에 화장품 비즈니스 운영할 때 이 회사에서 제조했던 미백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에 백탁 현상이 좀 있었으니까 그걸 참고해라, 이렇게 해서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이 제품은 성분이 확인이 안 돼요. 아직 제가 전성분표를 받기 전에 샘플만 이미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1차 샘플을 받았을 때는 전성분표를 받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1차 샘플에 대한 전성분표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샘플을 계속 수정할 거기 때문에, 전성분표는 사실 최종 샘플이 나오고 나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전성분표를 그 전부터 샘플을 우리가 수정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제조사에 전성분 왜 안 보내주냐, 전성분 왜 안 보내주냐, 이런 것들은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 귀찮게만 할 뿐인 거죠. 별 의미가 없다. 전성분은 최종 샘플로 확정되고 나서 요청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백탁이 심하진 않은데 약간 생깁니다. 그러니까 혹시 전성분표를 받지 못했습니다란 말은 너 이 안에 혹시 뭐 티타늄 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 넣었냐, 뭐 이런 의미를 이제 애둘러 표현한 거죠. 자, 네 번째 뭐 피드백은, 미세층 크림의 타겟 제품은 ABC라는 제품이 있다. 해당 제품의 가격이나 구성을 보면 고가의 원료를 사용했을 것 같지는 않다. 가격이 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낮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만들 때 생각하는 마인드가, 광고 홍보하는 부분에서 최소한 20% 정도는 효과를 느낄 수 있게 하자. 제 마인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가 상세 페이지에 막 어떤 부분을 홍보하잖아요. 근데 홍보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효과적으로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죠.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허위 과대 광고이기 때문에 느낄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화장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한국 화장품만 쓰기 때문에 특별히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동남아나 뭐 중국이나 이런 퀄리티가 사실 좀 떨어지는 화장품을 쓰시던 분들이 한국 화장품을 쓰면 굉장히 비교적인 체감을 굉장히 빨리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국 화장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상황에서도 최소한 상세 페이지로 얘가 뭐 가나다라라는 어떤 특징을 말했으면, 최소한 우리 걸 썼을 때 20% 정도는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고가의 원료를 넣으면 그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 얘기는 좀 고가 원료를 넣어라, 더 넣어라, 이런 얘기고요. 그 효과라는 게 개인마다 다르고 피부 타입별로 다르겠지만, 임상을 비롯하여 검증이 된 특정 원료들이 있고, 실제 도움이 된다면 좀 더 좋은 원료, 그러니까 비싼 거, 좀 더 많은 함량, 더 많이 넣어라, 이 얘기죠. 경쟁자들보다 뛰어난 품질의 화장품을 만들자주의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컨셉의 주의입니다. 기존에 4년 반 동안 운영했던 화장품도 저는 그런 식으로 운영했었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특정 성분이 있는데 5%가 권장입니다. 근데 5% 권장인데 제조사에 물어봤죠. 이거 10% 넣으면 부작용이 있냐? 부작용이 없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넣으면 그럼 성능이 뭐 효과가 더 좋냐? 그러면 효과가 더 좋긴 한데 굳이 권장량 이상 넣으면은 비용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 추천하지 않는다. 근데 저희는 그래도 효과가 더 좋으면 넣어라,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조금이라도 더 좋다면 그냥 10% 더 넣어라. 그게 또 마케팅 효과가 될 수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도 낼 수 있고 마케팅적인 요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컨셉으로 화장품을 기획한다, 이런 의미고, 결국에는 그래서 A, B, C, D, E 등, 그러니까 귀사에서 제가 예전에 화장품 운영할 때 귀사에서 만들었던 제품들 성분 A, B, C, D, E 고가의 원료들을 넣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제품이 모두 성공한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컨셉은 동일하게 좀 더 좋은 원료, 좀 더 좋은 품질, 저는 이런 화장품을 만들자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어떤 이 비즈니스 컨셉이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피드백을 드린 거죠. 컨셉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저가로 컨셉, 저가라는 게 무조건 저품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가라는 건 소비자가 굉장히 잡기 쉽게 하는 컨셉인 거죠. 나는 어떤 화장품이든 뭐 예를 들면 5,900원으로 만들 거야. 5,900원이면 진짜 중학생들도 살 수 있는 금액이야, 고등학생들도 살 수 있는 금액이야. 근데 발라보면 나쁘지 않아. 이게 뭐 퀄리티가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괜찮아, 데일리를 쓰기에 괜찮아, 이런 컨셉으로 난 브랜드를 만들 거야. 그러면 이런 컨셉을 못 만들겠죠. 제가 하는 컨셉으로는 그거는 애초에 원가가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좀 중고가 화장품, 적게 팔리더라도 약간 중고가 화장품, 그리고 저희 제품을 사는 사람은 확실히 얘네 건 좀 효과가 있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한 컨셉을 저는 이렇게 잡는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 피드백은 스텝 1, 2, 3, 4가 있고, 스텝에 따른 제품들의 컨셉만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컨셉 원료나 제형 향들은
과장님께서 제안해 주셔도 좋고요. 제품별로 개별 마케팅은 하지 않고 전체 토탈 프로그램으로 마케팅할 계획이다. 회사명이 가나다고 제품명이 ABC라면 뭐 가나다 A, 가나다 B, 가나다 C 이런 식의 마케팅이 아니라 ABC를 통합해서 동안 회복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이름을 정하고 가나다 동안 회복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전체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마케팅을 할 거지 개별 제품을 따로따로 마케팅하진 않을 거다. 뭐 이니스프리가 뭐 제주 어떤 이런 컨셉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품도 개별적으로 마케팅을 하겠지만 뭐 이니스프리는 대기업이니까. 근데 이니스프리의 어떤 제주 라인 자체를 홍보해버리면 그 라인 자체가 이렇게 뜨는 것처럼 저는 ABC라는 개별 제품이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으로 마케팅을 할 거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회사에 내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얘기하고 서로 상의하는 게 좋아요. 서로 그래야 마케팅 계획, 마케팅에 대한 1부터 10까지를 제조회사에 다 알려줄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뭐 계획일 뿐이니까. 근데 실제로 마케팅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다는 큰 틀을 말해줘야 제조사에서도 그 마케팅에 따른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서 제품을 제조할 때 참고하고 도와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케팅에 대한 1절 얘기 안 하고 그냥 제품에 대해서 A는 A로 만들어줘. 그러면 제조사는 그냥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만들어주긴 하는데 포인트가 없는 거죠. 포인트가. 내가 생각하는 마케팅 포인트를 제조사에 말해주고 제조사에서는 그 마케팅 포인트 플러스 알파를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 마케팅 포인트를 B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마케팅 포인트 좋다 그대로 가자 이럴 수도 있고 마케팅 포인트는 서로 공유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마케팅 포인트를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 제 피드백에 대한 답신으로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 건데 자, 제 피드백에 대한 답신으로 이제 그쪽 담당자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무슨 과장 뭐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겠죠. 금주 중으로 샘플 받아보실 수 있게 동안 회복 프로그램 수정 샘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유분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혹은 백탁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침 함량이 약간 부족한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했기 때문에 샘플 수정하고 있다. 다시 제 의견을 받아줘서 샘플을 다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다만 한 가지 여쭤볼 사항이 있습니다. 스텝 3 제품이 3중 기능성 제품. 제가 예전에 스텝 3는 수분 영양 공급인데 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 3중 기능성 제품인데 자사에서 보유한 3중 기능성 제품은 A, B, C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 자외선 차단 수치예요. 자외선 차단 수치에 따라서 발림성이 좀 차이가 있고 백탁이 있냐 없냐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자외선 이 3중 기능성 제품은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기 때문에 일반 선크림 제형이다. 그러니까 이 제형으로 네가 말한 스텝 3를 만들어도 되겠냐 라고 피드백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다시 또 샘플을 받아서 이렇다 저렇다 향이 어떻다 뭐 제형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케팅 포인트에 따른 성분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샘플을 잡아 나가는 거죠. 점점. 그러면서 최종 샘플이 나오는데 이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샘플이 뭐 빨리 나오는 업체들은 보통 3-4번, 좀 늦게 나오는 업체들은 뭐 10번 이상. 평균적으로 저는 한 5번 내외? 저도 이때 한 6번 정도 샘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로 샘플을 우리가 계속 보정하면서 잡아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피드백을 이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안침 크림의 침 성분 함량을 높였다. 뭐 요청하신 대로 침이 느껴질 정도가 되면 자극이 너무 클 것 같다. 일단 적정량이다. 그러면 제가 또 해보고 괜찮다. 혹은 뭐 그래도 좀 더 높여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샘플을 며칠 사용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텝별로 컨셉 성분과 포인트 정도만 알려주시면 정리해주면 이제 좋겠다. 그러니까 샘플이 왔으니까 이제 좀 그 샘플에 들어간 어떤 원료들의 전 성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료들의 핵심 포인트들을 좀 짚어서 보내줘라. 그러니까 뭐 업체에서 좀 일이 많아서 뭐 답신이 늦어진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또 샘플 일주일 사용하고 피드백 뭐 보냈다. 이런 식으로 끈적이는 느낌이 심하다. 뭐 덜 끈적였다. 샘플보다 침이 좀 더 들어간 느낌이 잘 난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뭐 하지만 약간 꾸덕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예요. 요청하신 자료 너무 늦게 전달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쪽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각 단계별 컨셉 성분 추가하고자 하시면 뭐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샘플을 정돈해 나간다. 잡아 나간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샘플을 잡는 과정까지 저희가 세 번째 이야기로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이제 샘플을 다 잡으면 그 뒤에 이제 스텝은 어떻게 진행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